자, 포토 테라피 연구소의 백승휴 소장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셨죠? 교수로. 오래 가르쳤죠? 네. 아니, 최근에 이 포토 테라피, 뭐 색채 테라피, 뭐 미술 테라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수많은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포토 테라피는 아마 백 교수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포토테라피라는 것은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 네. 포토테라피스트는 무수히만 했죠. 네. 찍는 사람은 다 테라피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찍히는 사람은 확실히 힐링이 됩니까?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다 힐링이 되는 겁니까?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 테라피가 포토테라피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테라피라 그러면은 해주는 사람은 힐링이 안 되고 받는 사람만 힐링이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백 교수님은 굳이 뭐 고급 카메라 아니어도 된다. 네. 어떤 카메라, 저 전화기로 찍어도 힐링이 다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어떤 원리입니까? 일단 이미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찍은 사진을 상대가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찍은 네. 사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이미지가 장비의 어떤 그 높낮이에서 네.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떤 원리로 그러면 힐링이 되는 걸까요?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일단 찍히는 사람을 놓고 본다면 네. 자신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원래 그 자신은 거울 속에서 네.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주관적인 개념으로 돼 있는 거고, 사진은 객관적이거든요. 네. 다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객관적인 나 사이의 간격을 발견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객관화 시킨다는 것은 유체 이탈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동떨어진 상태에 나를 바라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네. 그러면서 주관 속에 gat혀 있던 나를 끄집어내서 정말로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갖는 것. 네. 그런 어떤 그 과정이 바로 포토테라피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피사체로서의 나, 찍힌 나를 보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조망할 수 있다. 근데 그 객관적으로 조망된 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던 평소 모습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 괜찮은데,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약간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요? 이게 제가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대부분 상처를 입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네.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낯설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좌절을 해요. 이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사진은 정직하니까요. 사진은 네. 그대로 나오고,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낯선 모습을 발견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네.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어떤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걸 통해서 힐링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상처를 받다가 결국 수능을 하고 그걸 뛰어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올곧이. 네. 그것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미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면 고쳐달라고 그럴 거 사진 아니에요. 찍을 때 네. 사진을 찍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네. 그 이미지보다 낫게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혹은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 객관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철학적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남 쪽에서 소문이 나기를 수많은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의 가출을 막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많이 막았죠.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진짜 가출할 생각이 있었는데 포토 테라피 과정을 하면서 치유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거죠. 가출만 하는 괜찮은데 네. 한강다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막았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헌을 하신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라든가 네. 국가 조직에서 저를 높이 평가하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미 평가하고도 있는데 네. 좀 더 액션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거는 항상 말로만 하는 거는 큰 영향가가 없고,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조직해 준다든가 아니면 강연료를 확 올려준다든가. 강연료는 지금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국가 주도로 이런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준다든가.
근데 사실 포토테라피가요. 네. 제가 지금은 중년 여성들 위주로 해서 구체화를 시켜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게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네. 이혼 부부에게 6주간의 조정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네. 그때 저한테 오시면 그분들의 그 이혼율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시선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주관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봤는데 네. 이제는 객관적으로 서로 그 자기의 입장을 바꿔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기본이고요. 이게 사진 찍기는 낯설기 하기거든요. 네. 낯설기 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중에서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한 분이 권태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진의 낯설기 하기처럼 남편을 낯설게 바라봐봐요. 이게 달라진 거죠. 없던 애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누구시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네. 낯섦. 얼마나 설레요. 그래서 저 한국 영화 중에는 그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매일 밤 바뀌는. 이번에 네. 영화 있었죠.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한. 그거 못지않게. 네. 실체는 똑같은데 다르게 보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권태롭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진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기록인데 이 객관적인 기록이 오히려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수한 어떤 기술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뭐냐면 일단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 사람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는 어떤 부분을 갖는데 네. 결국은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숨겨져 있는 은폐라고 얘기죠. 은폐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네. 나도 몰랐던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봉사를 힘든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면서 네. 난 평온하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체가 따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데 계속 자기는 평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자기 거죠. 체면이죠. 네. 착시 현상인데 그거를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네. 하면 그것은 지금 평온하다는 것은 가시적인 겉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내면의 소리는 평온하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평온할 수 있는 그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에 제안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한테 좀 휴식을 해달라고 이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군요. 본인이 그거를 말하지 않죠. 네. 본인은 그게 필요한데. 본인은 착한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네.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데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 정확하게 해석했을 때 공감을 하게 되면 휴식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까지 갈 수 있는 게 포토테라피의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그 한강으로 가는 분들을 많이 막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연락을 해옵니까? 이거 받기 전에는 한강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찾았던 하나. 네. 분이 뭐냐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마음의 감기 쉽게 치유 안 되죠. 그렇죠. 제 방송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왔어요. 작가님, 저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받았을 텐데, 작가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렇죠. 훨씬 긍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떤 내면에 대한 혼돈을 겪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그분이 이제 어떤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사진을 배워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힐링에 대한 것까지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저한테 사진을 배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실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거래요. 이거야말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정신은 듭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네. 그러니까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의 인간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네. 탈북민, 북한 주민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누구에게나 다 포용할 수 있는 네. 것이 포토테라피입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국경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훨씬 네. 더 침투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떠오른 생각인데 이게 저기 대한민국에서 그 유엔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도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거 제가 문득 드네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연락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회가 닿으면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항상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